세계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자 국내에서 뛰는 프로스포츠 선수 중에서 가장 연봉이 높다는 The Unkillable Demon King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인이 게임을 이렇게 잘하는 건 전국적으로 갖춰진 인재 양성 시스템 덕분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PC방 덕분이란 얘기인데요. 근데 오늘 주인 이 브랜드가 시작된 계기 역시 미국에 있는 한국식 PC방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창업자들이 미국 본사에다가 아예 한국식 PC방을 차려놨어요. 아무튼 근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한국의 자수성가형 부자들 대부분 게임 회사 창업한 사람들이니까 나도 이과 갈 걸 뭐 이런 생각. 아니 물론 뭐 이과 간다고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문과생의 게임 회사 창업 이건 좀 불가능해 보이니까요. 근데 오늘 주제인 이 기업 창업자들이 한국으로 치면 바로 문과생들이었죠. 게임 덕후 친구 2명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임을 만들어서 창업해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한.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찌들어 보이는 다른 회사 창업자들이랑 다르게 항상 좀 뭔가 아주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 얼마나 좋겠어요. 게임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그걸로 세계대회를 열어가지고 우승자한테 막 직접 트로피도 주고 심지어 그 트로피의 케이스는 무려 루이비통에서 만들어주고 이제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으니까 집에서 딱 넷플릭스 보면서 그러는 거지. 야 저거 내가 만든 거야. 알지? 이런 거. 자, 이번 주제는요, 본격적으로 e스포츠 열풍을 전 세계에 일으킨 10년 넘게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임 롤,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든 라이엇 게임즈입니다. 혹시 한국의 게임 산업 규모가 세계 몇 위쯤 될까요? 한 4, 5위쯤 돼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서. 근데 그 한국 게임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PC방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 바로 롤이죠. 204주 연속으로 1등을 하다가 잠깐 1등 자리를 내줬는데 다시 돌아와서 또 1등을 계속하고 지금도 PC방 점유율 거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 되니까 페이커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다. 이런 표현이 과언은 아닌 거죠. 근데 첫 부분에 왜 롤을 만든 이 회사 창업자들이랑 한국식 PC방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라이엇 게임즈 창업자들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를 공동 창업한 브랜든 백과 마크 메릴, 미국 LA에 있는 USC를 같이 다닌 친구였어요. 대학 친구. 엄청난 게임 덕후들이었대. 그래서 왜 USC 근처에 한인타운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막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같이 막 하는 거지. 거기서 막 게임하면서 한국 과자랑 막 음료수 먹고 게임 끝나면 나와가지고 막 순두부찌개 먹고 막 그랬대요.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창업하고 성공한 다음에 회사에다가 아예 한국식 PC방을 차려놓은 거죠. 직원들 게임하고 싶으면 여기 가서 하세요. 그리고 보니까 회사 내부 자판기에 아예 한국 과자랑 음료수가 막 있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꿈이랑 전공이랑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게임을 좋아했는데 이분들 전공이 경영학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개발자는 아니었단 얘기죠. 그래서 게임은 너무 좋아하지만 직장은 다른 전공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컨설팅 회사, 은행으로 잡습니다. 근데 또 둘이 자취를 같이 하면서 회사 끝나고 와가지고 같이 또 밤새워서 막 게임하고 아예 집에 테이블이 이렇게 L자형으로 돼 있어. 게임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만 우리가 개발자는 아니니까 언젠가 게임 개발은 아니더라도 게임 유통 업무 같은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대요. 근데 보통 직장을 다니면 취미 같은 거에 대한 열정이 식는 경우도 많거든요. 좋아하는 거를 좀 점점 잊게 된다고나 할까? 근데 이 둘은 달랐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근하고 밤새워서 게임하고 주말에는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게임 회사를 하는데 거기 경영 컨설팅을 해주고 자기들 직업이랑 맞으니까 그리고 투자자도 소개해주고 게임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재미로 한 거죠. 근데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요, 게임 회사를 돕다 보니까 게임 업계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고 그리고 게임의 어떤 유행 같은 것도 좀 보이더래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게임의 유즈맵을 즐겨서 했는데 우리도 이런 거 만들면 좋겠다 싶더래. 그리고 또 아이템을 현질해서 강해지고 이기고 이런 게임 말고 좀 스포츠처럼 오직 실력으로 이기고 지는 그런 게임을 만들면 좋겠다 싶더라. 그래서 자기들도 게임 덕후니까 이런 의견을 게임 회사들에다가 막 보내는 거죠. 근데 게임 회사들이 이용자들 의견을 잘 안 받아주고, 근데 이런 유즈맵들은 이용자 커뮤니티의 의견도 잘 반영되고 그래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저절로 입소문도 나고 급기야는 둘이 함께 고민을 합니다. 지금이 기회 아닐까?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훗날 롤이 성공한 뒤에 창업자들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빼어난 아이디어를 가졌고 적당한 때와 장소를 만난다고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해서 2006년에 창업한 두 사람은요, 게임 대회 같은 걸 학교에서 열어요. 게임 덕후들을 채용하겠다는 거지, 모아서. 왜 롤에 나오는 구인수의 경로검도 초기 멤버 중에 한 사람 이름을 딴 거죠. 난 처음에 구인수라고 해서 구인수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그리고 드디어 데모를 만들어서 이듬해 개발자들한테 선을 보였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의 목표는 게임을 무료로 공개하는 거였거든요. 돈을 안 내도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게임 커뮤니티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자. 근데 당시에는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게임 타이틀을 처음에 돈 주고 사야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았어요. 박스 게임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돈을 안 내도 타이틀을 안 사도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겠다. 이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뭐야, 돈을 어떻게 벌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창업자는 결국 가족들이랑 주변 지인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게임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까 그 왜 유즈맵과 비슷한 게임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아니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걸 만드는데 그걸 보니까 자기들 거보다 더 나아 보이는 거야. 뭔가 개발 인력도 더 많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자신감은 떨어지고. 막상 2009년 4월에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자기들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타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맙기는 한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거니까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서 캐릭터 챔피언 수를 막 늘리고요. 그해 10월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출시합니다. 근데 막상 게임이 나오니까 투자자들도 개발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무료 게임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왜 박스 게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도가 바뀐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저들 얘기도 잘 들어주고 애초에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형식의 유료 게임들이랑 점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달 만에 동시에 플레이하는 유저가 10만 명을 돌파하죠.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지. 막 서버를 돌릴 돈이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이 시점에 투자를 추가로 받고요. 2011년에는 4억 달러를 투자한 텐센트가 최대 주주가 되고 이후에 추가 투자를 받아서 텐센트가 회사를 인수하죠. 카카오, 넷마블 등등에서 세계 곳곳의 IT 기업들이 텐센트 투자를 그때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돈은 있어. 될성 부른 떡잎에 투자한다. 운영은 알아서 해. 이거 잠깐 딴 얘기 같은데 혹시 광안리 10만 관중이 뭔지 알아요? 왜 예전에 한국이 e스포츠 열풍이 확 불었을 때 부산 광안리에서 스타 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막 10만 관중이 몰려가지고 어른들이 엄청 놀랐었거든요. 근데 라이엇 게임즈 창업자들이 커뮤니티 의견 받는데 되게 집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롤 유저들 사이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부터 보는 것도 재밌는 게임을 만들려고 왜 캐릭터 이름도 중계진이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었다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롤을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보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막 대회 열고. 그래서 2011년에는 우리가 직접 대회를 열어보자. 그래서 스웨덴에서 첫 삽을 뜹니다. 그때는 게임이 유럽이랑 미주 중심이었는데도 막 동접자 21만 명, 다 합치면 막 17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되니까 대회를 더 크게 열어야겠다. 지역별로 리그도 키우고 해보자 한 거죠. 그래서 2012년에는 자체 리그도 운영하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뭐 축구 월드컵처럼 국가 간, 대륙 간 경쟁이 벌어졌다. 이런 평가도 많죠. 근데 뭐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막 대회장 막 정전돼가지고 대표가 막 직접 나와서 사과하고. 그래서 투자를 지속하고 개선해서 시즌 3 결승전은요 무려 LA 레이커스의 홈구장 스테이플스 센터, 페이커가 첫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었던 역사적인 장소죠. 그리고 2014년에는 대망의 결승전이 한국에서 열렸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4만 관중으로 꽉 들어찼어요. 2002년 월드컵 이후로 가장 많은 관중이 몰린 수준이었다고 하죠. 뭐 이후에도 롤드컵은 계속 엄청난 이벤트죠. 막 중계진, 외국인이 막 한복 입고 중계하고, 챔피언 트로피 케이스 첫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루이비통이 막 장인이 막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만들고, 에이 무슨 게임을 그렇게 봐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약간 세상 물정에 어두우신 거죠. 이게 동영상 찾아보면 관중들 표정이 그렇게 막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제 외국 친구도 갑자기 한국으로 온다 그래서 왜 오냐 했더니 이거 보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다른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데요. 예전에 뉴스 만들 때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외국계 기업들이 너무 사회공헌을 안 한다 막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갑자기 한 외국계 게임 회사가 국외로 반출된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재들을 환수하는 걸 돕는다는 거야. 게임도 문화인데 문화의 뿌리는 문화재니까 그거 환수하는 걸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뭐야 이게 진짜야 했는데 진짜로 협상도 하고 자금 지원도 하고 문화재 환수해가지고 나라에다 기증하고 진짜긴 진짜나 했는데 뭐지 얘들 싶었는데 심지어 계속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한 달에 평균 1억 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계속 인기니까요. 여기서 음원을 출시하면 그것도 대박이 나요. 심지어 가상의 걸그룹도 만들었잖아요. 뮤직비디오 막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1억 뷰 찍고 막 심지어 막 AR로 인간이랑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롤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잖아요. 아케인. 11월 7일에 넷플릭스 통해서 세계 190개국에 공개가 되는데 이게 예고편을 나오자마자 나흘 만인가? 조회수 1000만 넘더라고요. 롤 게임 속에 있는 성우들의 목소리도 등장하고 뭐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진화하게 뭐 이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게 소름인 게 과거의 창업자가 뭐 이런 꿈들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게 실현되고 있는 거죠. 마치 유럽 축구처럼 남녀노소가 즐기는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덕후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You know, we need to be developing kind of story first pieces, comic books, some sort of short cinematic narrative oriented pieces. Some novellas, maybe even some full-length novels that can now share the world with all of you guys, and where you guys can kind of weigh in on like what's resonating and
what do you love and what do you want next? And some of you guys like 뭔가 표정이 정말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진짜 게임이 좋은가 봐요. 그리고 이 덕후 창업자들은 이제 경영진이 아니라 다시 게임 개발자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아마 제일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꼽히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롤의 영광을 바탕으로요, 10주년 행사 때 내놓은 레전드 오브 룬테라, 발로란트 등 신작들까지 서비스하면서 멈추지 않고 있는 라이엇 게임즈, 이 기업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계속 행복을 주는 기업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게임을 하고 게임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만 지켜봐도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브랜드의 가치를 앞으로도 쭉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